문제는 그 파일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파일을 증거로 삼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선별 절차를 꼭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포렌식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렌식 선별 절차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데, 휴대전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의 전자기기,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집에 있는 PC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해 뺏어오는 것, 또 하나는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사진첩 들어가서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때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참여권이라는 걸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권은 각 당사자의 권리이고 그러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대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이거는 어느 시기에 어떤 담당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내 핸드폰에서 한 번이라도 촬영한 이력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거를 뽑아내는 것은 결국 담당자의 역량과 의지에 딸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렌식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포렌식 참여는 절대 다수의 사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뭔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없는 거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걸 당사자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우수수 나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왔을 때 다른 사건으로 이어서 굳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의관념에서 보면 몰카 사건에서 하는데 너무 많은 몰카가 우수수 나오거나, 극단적인 예로 막 살인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거나 이러면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굳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거쳐야 하는 절차는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려하는 일들이 우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실제로 해야 되느냐, 혹은 내가 할 것이냐, 변호사가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담당 변호사님과 꼭 미리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절차보다는 선별 이후에 이제 수사 절차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선별 절차를 이제 마치게 되면 경찰에서는 그걸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해야 돼서 당사자들을 부릅니다. 내 핸드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당사자들이 긴장되고 위축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포렌식에서 나온 해당 증거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경찰은 그냥 그거와 관련 있는 줄 알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 맞을 겁니다 하고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포렌식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내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를 전문가와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이 있기 이전에 있는 절차는 당연히 그 해당 전자기기를 뺏어오는 압수수색 과정인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경찰이 이걸 제시했을 때 그 내용을 먼저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해당 영장을 아무리 어려운 말로 써있고 긴장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보고, 영장 안에 써있는 내용과 그 안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구속영장과 달리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압수수색 현장에 경찰이 왔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에게도 담당 변호사님 올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실제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지켜야 될 절차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대부분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대응은 이후의 포렌식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되는 게, 경찰에서 그냥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일방적으로 뺏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경찰이 확인하고 싶은데 핸드폰 좀 이미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이때 변호사도 고민돼요. 저라면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출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담당자랑 변호사가 전화 한 통 정도 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전화한다고 경찰이 말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전해지는 느낌들이 있고, 또 당사자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변호사한테만 또 말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미 제출해 주시면 한번 볼 건데, 아니면 그냥 일단은 검사한테 넘겨보고 보안수사 요구 나오면 그때 다시 이미 제출 또 요구하거나, 그때도 아니면 영장 하든가 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다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당사자가 물어봐서 잘 말해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전문가가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도 다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핸드폰에서 중요한 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은 꼭 그 무렵 핸드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꼭 그 무렵 2년 약정이 다 돼요. 그래서 마침 그때 바꿨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마침 최근 잃어버렸어요, 마침 누가 훔쳐갔어요, 마침 2년 약정이 다 됐어요는 어차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말입니다. 핸드폰을 바로 제시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정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변론할지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랑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항상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제대로 된 변호사라는 전제 하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선임을 할 거라면 늦게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늦게 선임되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압수수색 왔는데 선임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 선임 시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선임돼 있는 변호사가 현장으로 오기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지 아닌지 자체부터 사건화가 될 조짐이 있다면 하루빨리 상담을 받고,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가급적 하루빨리 선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최소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